풀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동아시아사에서 국가가 성립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내용이 많아서 2시간에 걸쳐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지역, 중원 지역에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세워졌다. 이건 언급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6강에서 했는데 그 나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춘추 전국시대는 무엇인지, 그것의 특징과 이를 통일한 진나라의 발전 과정, 그리고 짧은 진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한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 중원 지역의 역사에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나라는 하나라죠. 문헌상 최초의 국가. 하지만 전설로 되어 있고 역사로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요즘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유적지들이 나오면서 얼리터우 유적지가 바로 이 하나라의 유적지가 아닌가라고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가 역사로 인정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나라는 인정되고 있는 것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마지막에 이제 수도를 은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나라로 더 많이 불렸죠. 그 후대 나라들에 의해서 은이라고 많이 불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은나라로 배웠으나 원래 명칭은 기원전 1600년경 무렵에 성립됐다. 왕은 제사장을 겸한다. 재정일치, 신정정치 사회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점을 치죠. 갑골에다가 점을 칩니다. 거북이 백가죽이나 소, 뼈 이런 것 등에 이제 점을 쳐가지고 그걸 새겨놓죠. 이 갑골에 새기는 갑골문을 많이 남겼죠. 이 갑골문이 한자에 그 기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랬던 상나라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멸망시켜가면서 성장을 하다가 기원전 11세기경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 하나라와 상나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주나라까지도 세력이 약해지는 과정, 멸망하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다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건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치라는데 여색을 멀리하라는 그런 약간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 넣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는 만든 사람이 우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치수를 잘해서 이제 추천돼서 왕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가다가 마지막 왕이었던 걸왕 때 매희라고 하는 여자하고 완전히 그냥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거든요. 주지육림에 빠져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삼황오제 할 때 그 황제 삼황오제 중에 하나인 황제의 후손으로 알려진 탕왕이 상을 세우게 되고요. 이게 쭉 발전해 가다가 이제 마지막 왕은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달기라고 하는 미녀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폭정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는 거고 이 주나라를 이제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탕왕을 몰아내고 은나라,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쭉 발전해 가는데 이 주나라 같은 경우도 유왕이라고 하는 왕대에 이 사람이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자기 후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사라고 하는 여자에게 푹 빠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태자로 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포사 하고의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포사가 웃지를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포사를 웃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웃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봉화,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막 봉화를 올리지 않습니까? 봉화를 올리면 이제 부하들이 막 도와주러 오겠죠. 오는데 이제 그게 실수였어. 그래서 실순이가 돌아가라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웃지 않던 왕비 포사가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황은 이제 가짜로 봉화를 자꾸 올리죠. 그러면 신하들은 왔을 때 다시 이제 봉화가 올라서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외적이 쳐들어왔나 보다 해서 왕을 도와주러 막 오면 이거 잘못 올려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계속 치니까 다음에 정말 오랑캐인 견융족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결국 그래서 이제 유황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고 포사는 견웅족에게 끌려가서 견웅족의 여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땐 다 여자들이 있었다. 조심해라. 뭐 이런 경계로 삼기 위해서 일부 그 이야기를 넣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 상, 주가 발전해 가는데요.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를 시행했죠. 이거 오늘 이건 10분 넘겠는데요. 왕이 혈연을 기초로 해서 제후를 임명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 왕은 자신은 스스로 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덕치주의. 덕덕자.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덕치. 나는 하늘의 자식이다. 천자. 천자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왕이 이제 그 밑에 봉건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혈연 자기 친척들에게 나눠주면 얘들도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공경 얘들이 이제 공경 대부 이런 애들에게 또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이제 얘들은 그 밑에 이제 실무자들 사라고 하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경 대부 사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게 이제 관료제 비슷하게 만들어져 갖고 있는 건데 뭐 관료제는 요 밑에 애들이 관료들이고 사실상 얘들은 혈연 관계로 엮여져 있는 봉건제, 혈연적 봉건제도였다. 이거 바쁘네. 춘추 전국시대. 자, 아까 선생님이 주나라의 그 유왕이라고 하는 왕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오랑캐의 침입을 받아서 죽게 됐다고 그랬죠. 바로 그 오랑캐가 견융족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서북방의 오랑캐 견융족의 침입을 받게 되는 거죠. 주나라가. 그래서 황제까지 죽게 되고 황제란다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사의 아들들도 이제 다 죽임을 당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래 왕비 그 포사 이전에 포사가 후궁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왕비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원래 호경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는데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왕까지 죽게 되니까 이제 로양, 낙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죠. 옮겨서 이때부터 이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보니까 이때부터 동주라고 부르고요. 그 전 시대를 서주라고 부릅니다. 주나라는 이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면서 동주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까지 옮기게 되고 자신들의 근거지를 잃게 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후들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러자 이제 제후들이 사실상 자기가 왕을 칭하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패권을 가진 제후, 패자가 되어서 주왕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왕실을 대신해 전국을 주도하게 되죠. 이런 시대를 뭐라 부른다? 춘추시대. 이 시기를 주도했던 애들이 5명의 패자가 있었다 해서 춘추 오패라고 부르는 거죠. 나중에 기원전 5세기경에 제후와 대부 간의 봉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왕이고 뭐고 없어. 그냥 차마 왕이라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왕이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왕들이 여럿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죠. 왕이 여럿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그들끼리 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왕 되면서 싸우는 거죠. 싸워서 자기가 왕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은 추진해야겠죠. 군주권을 강화시켜야겠죠. 이런 개혁을 추진해야겠죠. 이런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제자백가죠. 이런 전국시대 센 나라 7개가 있었다. 전국 칠웅. 얘들이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통일을 위해 힘썼는데 결국 통일한 건 진나라. 법과 사상으로 개혁을 완수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221년. 그래서 이게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이제 왕 하기 싫어. 삼왕오제에서 이름을 따와서 황제라는 걸 만들고 난 지금부터 황제가 될 거야 해서 황제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철제 무기,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쓰게 되었고, 철제 농기구가 썼다는 말은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 결국 중국을 통일한 건 시황제 진시황. 이거 지도에서 나라들 좀 표시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한다. 잠깐만, 이거 좀 어디 아무데나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 나라들의 위치, 시간이 좀 10분이 벌써 넘어버려서 선생님 빨리빨리 좀 끝내고 싶은데 춘추 5패 할 때 5개의 패권 국가가 어디냐? 뭐 이렇게 창장강 하류 지역의 월나라, 5월 동주 여러분 들어봤죠? 오나라와 월나라, 그리고 산둥반도 지역의 제나라 3개. 그 다음에 원래 그 중심지가 여기잖아요. 원래 주나라가 이렇게 있는 건데 주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호경에서 로양으로 옮겨왔다. 동주시대가 되면서 이런 애들이 이제 5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쪽에 진나라,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초나라, 이런 애들이 이제 그 5개의 센 나라들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전국시대가 되면 칠웅이라고 했죠. 7개의 강력한 나라들. 그 중에서 제일 센 나라는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죠. 진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초나라.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그거하고 좀 똑같은데 한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조나라. 2, 4, 5개. 그리고 이쪽에 제나라 6개. 그리고 이쪽에 연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였던 고조선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가 바로 이 연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고조선하고 요섭지방을 놓고 대결도 벌였던 게 연나라. 이렇게 해서 7개의 센 나라가 있었으니 이들이 전국 칠웅이다. 그 중에서 결국 통일한 나라는 얘가 이제 합종연행책, 법과 사상으로 통일하고 나서 합종연행책 등을 쓰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진나라가 통일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군현제를 시행했고 도량형, 화폐, 문자, 사상을 통일했다. 법과 사상으로 통일하려고 했죠. 중앙의 관료제도 3공구경 3명의 공과 9명의 경 등을 두어서 중앙 관료제도를 확립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해서 흉노족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흉노족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황관들의 횡포로 원래 똑똑했던 그 아들에겐 자결을 명하게 하고 태자에게 자결을 명하게 하고 어리바리한 애를 이제 황제로 세운 다음에 여러분들 지록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건데요. 황제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황관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렸다라는 이야기고요. 요 사자성어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황관의 횡포와 엄격한 법치, 대규모의 토목공사, 진도, 진나라의 길, 그 다음에 장성, 만리장성 이런 거 쌓느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라고 이야기되는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죠. 이런 농민봉기로 결국 나라가 무너졌다. 그 나라가 무너지는 사이에 이제 혼란이 계속되니 초나라의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 초한 쟁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한나라가 다시 통일을 했고요. 한나라는 309 경제를 더욱더 뭐 이건 그 전에 이제 뭐 있었던 거지만 중앙에 이걸 둬서 통치를 담당하게 하고 그대로 이어간 거죠. 그리고 진나라의 9년제가 너무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절충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절충되는 군국제라는 걸 시행을 했다. 물론 이건 처음에 황제의 권력이 지방까지 다 미치지 못했을 때 이야기고 9년이 점차 확대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해 가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시 9년제로 가겠죠.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임금 한무제, 이름이 무제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대해서 싸움을 잘하고 군사적으로 큰 업적을 이뤘으면 이름이 무제겠습니까? 영토를 확장하죠. 그런데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우려선 뼈아프죠. 바로 이 사람 때 고조선이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고조선과 베트남 지역까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면서 비단길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유학을 장려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족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이 부족해지죠. 재정 부족, 외척 세력의 대두 이러면서 외척 세력이 커지면 왕권이 약화되겠죠. 특히 이제 그 와중에서 그 외척 출신이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예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신을 건국해서 자기가 새로운 황제가 되려고 했던 거죠. 왕망은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광무제가 호족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한나라를 부활시키죠. 그래서 그 전에 한나라를 전한, 새롭게 만들어진 한나라를 후한, 신나라 왕망의 신 이전은 전한, 그 뒤는 후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나라인 거죠. 이 시기가 오래 갔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후한도 외척과 황간의 다툼으로 쇠퇴하다가 결국 황건적의 난으로 무너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뭡니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지가 펼쳐지는 거죠. 20분 가까이 돼버리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7강 끝.